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 시장의 핵심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죠. 연말 코스피 시장 전망에 대한 분석 자료들인데요. 와, 이거 읽어보니까 지금 시장이 꼭 한편의 스릴러 영화 같아요. 스릴러 영화요? 네. 한쪽에선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라는 무슨 슈퍼 히어로를 딱 내세워서 시장을 구하려는 것 같고, 다른 쪽에선 또 외국인 매도랑 연말 차익 실현이라는 그림자가 싹 들이우면서 긴장감을 엄청 높이고 있거든요. 아, 정말 딱 맞는 비유네요. 긍정적인 힘하고 부정적인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뭐랄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대체 어느 쪽 장단에 맞춰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야말로 안개 속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고요.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뭔지, 또 우리가 뭘 가장 날카롭게 지켜봐야 할지 그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가 3850에서 4200포인트 사이던데, 이 숫자들이 과연 어떤 싸움의 결과인지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시죠. 그럼 먼저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데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더라고요. 특히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이 눈에 띄는데 사실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과거의 다른 부양책들이랑 비교해서 뭐가 다른 거고 시장은 왜 이렇게 주목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또 돈 푸는 정책인가? 하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네. 하지만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그 방식의 차별성에 있어요. 향후 5년간 매년 30조 원이라는 규모도 엄청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기업에게 전달되는 방식이에요. 과거처럼 대출을 해주거나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지분 투자 형태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아, 지분 투자요? 그 펀드가 직접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아니라 회사의 성장에 함께 책임을 지는 동반자가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바로 그거예요. 은행이 아니라 투자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건 기업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요.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종잣돈이 생기는 거니까 재무 구조가 훨씬 탄탄해지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 개발이나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시장이 이걸 단순한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이유예요.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까지 제시되고 있더라고요. 국민성장펀드나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는 건데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매력적인 거고 시장 전체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세금은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10%의 수익을 내도 세금을 덜 내면 실질 수익률은 더 높여지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투자자들의 돈이 이쪽으로 몰리는 자금 유도 효과가 발생하겠죠. 자료가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이 돈의 방향성이에요. 정부가 이 정책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AI, 제약,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겁니다. 라는 청사진을 시장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셈이죠. 아, 단순히 시장 전반을 부양하는 걸 넘어서 정부가 콕 집은 미래 성장 산업으로 민간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물꼬를 터주는 거군요. 시장의 체질 개선까지 노리는 훨씬 더 정교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재편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시장이 이 정책의 의지와 방향성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정부 정책이라는 든든한 바람이 불어주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 이 배에 돛을 접으려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 이야기인데요. 새 정부 출범 후에 꾸준히 들어오던 외국인 자금이 11월에 갑자기 큰 규모의 순매도로 돌아섰다는 기록이 눈에 띄는데 이거 혹시 이제 한국 시장은 매력 없다면서 떠나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당장 통장에 찍히는 매도 금액만 보면 외국인이 한국을 버리고 떠난다고 공포에 휩싸이기 쉬우니까요. 네, 그렇죠. 실제로 11월 매도 규모는 꽤 컸어요.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적인 통찰은 바로 숲을 보라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숲을 보라는 건 단순히 얼마를 사고 팔았는지 그 금액만 보지 말라는 뜻이군요. 네, 더 중요한 지표가 있다는 거죠. 바로 외국인의 코스피 전체 지분율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11월에 그렇게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피 전체 주식의 비중은 33%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잠깐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돈은 빼갔는데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중은 그대로라니? 좋은 지적이에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그들이 가진 주식의 가격이 올라서 전체 비중이 유지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 시장의 규모가 줄어든 경우예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해석은 이거예요. 만약 외국인들이 정말 구조적으로 한국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떠나는 거라면 이 지분율 자체가 의미 있게 하락해야만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건 그들의 움직임이 전략적 후퇴가 아니라는 걸 시사하죠. 아하. 자료에 인용된 NH투자증권 나정원 연구원의 코멘트가 바로 이 지점을 짚는 거군요. 맞아요. 시장에서는 이걸 한국 시장이라는 뷔페에서 음식을 좀 덜어냈을 뿐 아예 식당을 나가버린 게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올해 한국 증시가 좋았으니 연말을 맞아 그동안 벌었던 수익 중 일부를 현금화해서 연말 보너스를 챙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단기적인 매도 압력은 분명 부담스럽지만 한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가 무너진 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정책이나 수급 같은 외부 요인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의 근본 체력은 기업들의 실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아직 한국 시장에 머무는 이유도 결국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어떤가요? 전망은 꽤 긍정적이에요. 특히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에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 같은 게 있나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잔료가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해요. 바로 미국 기업 마이크론의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미국 반도체 회사 하나가 우리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잘 와닿진 않으시죠? 네, 솔직히 그래요. 물론 중요한 회사인 건 알지만 그 회사 실적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에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나 싶거든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글로벌 산업의 동조화 현상 때문이에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상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운명 공동체인 셈이죠.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업계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예고편과도 같아요. 그런데 최근 마이크론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긍정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거예요. 아, 경쟁사이자 동반자인 화사가 우리 앞으로 장사 잘 될 것 같아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군요. 정확해요. 이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업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죠. 와, 그래서 마이크론의 발표 이후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도 줄줄이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글로벌 리더 기업 하나가 산업 전체의 투자 심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역시나 내년에도 시장의 주인공은 반도체인 걸까요? 이러다 반도체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다른 산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물론 그 점도 자료에서 짚고 넘어가요. 올해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던 다른 주력 산업들 중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감주된다고 분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꼽는 게 바로 자동차 업종이에요. 자동차요? 자동차는 그동안 관세 문제나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같은 것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런 정치적, 외부적 리스크 때문에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죠.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이런 리스크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다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더해 아주 흥미로운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바로 피지컬 AI라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에요. 피지컬 AI, 챗GPT 같은 소프트웨어 AI가 아니라 이름 그대로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AI를 말하는 거군요. 네,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AI를 의미해요. 미래의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바퀴 달린 인공지능 로봇으로 진화할 거라는 거죠. 와, 이런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자동차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다시 쓰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혁신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그 피지컬 AI라는 미래가 정말 기대되네요. 하지만 현재로 돌아와 보면 지금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AI 분야에 약간의 찬물이 끼얹어졌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단기적인 부담 요인으로 AI 수익성 논란이 언급되던데요. 맞아요. 올해 시장을 이끈 가장 뜨거운 테마가 AI였는데 연말로 가면서 시장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AI에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래서 대체 언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요. 쇼미더머니군요. 바로 그거죠. 이 논란에 불을 지핀 게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의 실적 발표였어요. 오라클의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AI 관련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죠. 기대감난으로 오르던 주가들이 이제는 실제 숫자로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검증의 시간에 들어섰다는 신호였고, 이것 때문에 IT 업종 전반이 잠시 흔들리기도 했어요. 위기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자료는 이걸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또 다른 핵심적인 통찰이에요. 이런 검증 과정이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논쟁이나 의심 없이 기대감만 계속 부풀어 올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처럼 거대한 거품이 생겼다가 한 번에 터지면서 시장 전체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줬을지도 몰라요. 아, 그러니까 중간중간 정말 괜찮은 거 맞아?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과정이 과속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아주는 건강한 조정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시장의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오라클 쇼크로 AI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앞서 얘기했던 마이크론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왔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고 관련 주가도 빠르게 반등했어요. 한쪽에서 제기된 의문을 다른 쪽에서 나온 팩트가 반박하면서 시장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며 균형점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결국 지금 시장은 연말 차익 실현 매물이나 AI 수익성 논란 같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래를 받쳐주는 힘도 만만치 않다는 거고요. 맞아요. 단기적인 파도에 배가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배 자체를 침몰시킬 만한 큰 위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분석이에요.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같은 정책적 지원이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의 체력, 즉 펀더멘털이 강해지고 있다는 믿음이 시장의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거네요.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2026년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실적 개선 흐름이 굳건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나정원 연구원의 분석처럼 당분간 코스피가 4천선을 중심으로 위아래가 막힌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위로 밀어올리는 힘과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어느 한쪽으로 쉽게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시장의 복잡한 힘겨루기를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단기 변수와 장기 추세를 함께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대화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 동력으로 피지컬 AI가 잠깐 언급됐잖아요. 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이나 기계 같은 물리적인 형태로 구현되는 거예요. 볼 수 있겠죠?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AI에 쏠려 있을 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전통 산업 중에서 이 피지컬 AI와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잠재력을 가진 분야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로봇이 농사를 짓고 드론이 건설 현장을 관리하고 인공지능이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는 거죠. 어쩌면 다음 시대의 거대한 투자 기회는 가장 첨단 기술이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산업과 AI의 만남에서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네요.